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이시호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제 업로드 일정이 없는 컨텐츠 하나를 급하게 올리게 됐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질문 하나를 박종희님이라는 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본인이 SI 업체랑 솔루션 업체 어디를 갈지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개발자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루션은 개발의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 업체에서 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데로 가기가 참 어려워서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하고 SI는 SI대로 개발 능력 향상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힘들어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의견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좀 못 잡는다라는 내용을 주셔서 일단은 제가 댓글로 약속된 대로 일단 자세하게 제가 이제 컨텐츠를 드릴 걸 텍스트로 메일로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영상을 급하게 좀 올리는 이유는 텍스트만으로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또 이게 비대한 종이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원래 방식대로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SI하고 솔루션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계획에 없던 솔루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SI는 SI대로 오지 말라고 하고 솔루션대로 오지 말라고 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헷갈림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컨텐츠를 좀 더 자세히 답을 드리고자 만들었고요. 일단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발자 선배들의 개인의 의견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I에 대해서 이 사업 구조가 디테일로 어떻게 되는지,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솔루션이 이게 형태가 제 기준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나오는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이런 SI나 솔루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러한 이력 중에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력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이 파란색으로 쳐진 곳이 제가 솔루션과 SI를 운영하던 곳이고요. 이거는 제가 개발부터 프로젝트 매니저, 사업 관리까지 다 해본 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SI하고 솔루션 부분은 제가 좀 그래도 경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이나 SI 프로젝트를 PM으로 하다 보면요.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것도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실하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일단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사회 초년생인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SI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의 선배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을 보다 보니까 SI 개발자는 야 SI 실력 별로 안 늘어 그리고 힘드니까 오지 마. 솔루션 같은 경우는 솔루션 전반적으로 실력이 안 들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솔루션이 솔루션에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가지고 딴 데 갈 데가 없어. 경쟁력 떨어져. 라는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그러면 갈 데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맞는 말이 전체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진실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더 넓고 거기에 대해서 바라볼 관점은 좀 더 많으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드리는 거지 앞에 말씀하신 이 두 분의 말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업에 대한 이해라는 게 뭐냐면 SI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아요.
단지 투입되는 인력 공수를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요. 산정되는 그 공수만큼 이제 뭐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수만큼의 인건비를 산정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을 돈을 벌려면 그만큼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SI 개발자분들이 이거예요. 자기를 다른 분들이 아니라 SI 개발자 스스로 야 우리 노가다야 노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용직 분들도 자기들이 가서 하루 일한 만큼의 돈을 받잖아요. 그 한 달에 그 일을 했으면 그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것처럼 SI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일한 만큼 돈을 버니까 항상 돈을 벌어야지 회사가 유지되고 내가 월급을 받으니 계속 바쁘고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뭔가 대단한 걸 내가 고민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요구하는 걸 반복적으로 만드는데 그게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일의 반복,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개발의 레벨이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SI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장점으로 보면 일단 SI가 이렇다고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서요. SI를 개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회사가 망해도 내가 조금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이직이나 이 버티는 힘이 강해요. 이것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그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반적인 건 제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단점이 있다면 일이 항상 바빠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요. 어떤 때는 좀 덜 바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바쁘고요. 어떨 때는 엄청 바빠서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일이 그 통상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케이스는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그 반복되다 보니까 기술의 레벨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그건 있어요. 일을 빨리 하거나 스킬업 정도의 그건 있지만 내가 정말 어려운 기술의 개발들을 하거나 그걸 접할 기회가 그 일을 하면서 얻기는 좀 어려워요. 개인이 노력하기 전에는. 그래서 선배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야, 너무 바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오지 마. 그리고 개발을 항상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기 전에 스킬업이 되게 쉽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맞긴 맞는데 바빠서 힘들고 그다음에 개발을 그 스킬업 하기 힘들지만 이게 반대로 말하면 SI를 선택하면 일단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계속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게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발자의 실력은 스스로 스킬업 하는 거는 물론 어느 회사에서 어떤 기회를 있느냐에 따라서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건 100% 개발자의 노력에 여하라고 제가 아닌 다른 개발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게 SI가 좋다 안 좋다 그렇게 단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데에서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솔루션 사업 위에 제가 1이라는 넘버를 붙였는데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솔루션 사업 구조는요. 프로젝트 진행할 때 별도의 솔루션 비용을 받아요. 왜냐? 니네들이 솔루션을 미리 만들어 놨잖아. SI 인력으로 들어가면 돈을 주고 개발해야 될 걸 니네가 이걸 하니까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솔루션 처음 만들 때는 돈이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솔루션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스 코드만 있을 뿐이고 지식적인 노하우가 됐으니까 첫 번째 프로젝트 이후부터 프로젝트에선 돈이 굉장히 쌓여요. 이 솔루션 비용이. 그리고 이 솔루션을 100%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투입되는 공수가 발생하는데 이 돈은 이 돈대로 또 받아요, 회사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커스터마이징 비용으로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벌고요. 솔루션의 비용만큼 돈이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가 좀 여유롭죠. 그리고 가끔 일이 한산해도 솔루션으로 버는 비용이 있으니까 물론 놀게 하려는 회사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SI보다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녀봐서 알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요.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솔루션은 아무리 그래도 SI성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스킬업을 하거나 또 내부적으로 조직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웬만한 회사는. 그래서 선후배들한테 배운다든지 그 조직의 그 구조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장점으로는 SI에 비해서 좀 일이 여유롭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다양한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솔루션 개발을 하다가 나왔다 그러면 웹에서 인정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솔루션이 잘 팔리는 경우에는 좋은데 안 팔리는 경우에는 SI보다 쉽게 망해요. 그러니까 SI는 그 인력이 투입돼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계속 물어물어 찾으면 되는데 이 솔루션은 얘가 안 팔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솔루션 붐이 한번 불었다가 지금은 많이 망가지고 살아남는 솔루션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그 어떤 시스템을 솔루션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 솔루션에 업무를 맞춰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스타일은 무조건 우리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맞추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니까 최초의 솔루션을 좀 쓰다가 요즘에는 SI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살아남는 솔루션은 분명히 좋고요. 근데 이제 불꽃 남자가 말하는 기준으로 보니까 단점이 별로 없네. 진짜 그런가? 에 대해서 그리고 선배들이 아까 그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일이라고 표현했던 게 일반적인 제가 말하는 솔루션의 개념인데 솔루션이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그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3개인데 하나는 개발 중심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 중심의 솔루션, 그 다음에 적용 중심의 솔루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특징이 뭐고 그래서 선배들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냈구나.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의견이 일부에 국한된 의견, 솔루션 전체로 보기가 어려운 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보시면 개발 중심의 솔루션은 계속 그 기술 개발을 진행해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솔루션이에요. 뭐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 SRM이라는 솔루션을 했어요. 서플라이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시스템. 근데 이게 뭐냐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사에 대한 평가 관리 솔루션이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저는 접했고 이것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 개발을 해와서 그리고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다른 SIB에서 많은 기술을 제가 여기서 습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솔루션이 있고요. 어떤 솔루션이 고착화되고 서비스 형태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사스라 그러죠.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 적용하는 게 보통 그런 건데 어떤 거냐면 솔루션을 변경하지 않고 고객한테 팔고 고객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 커스터마이징이 아주 최소한으로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면 도전의 회계 시스템이라 그러면 많은 회사에서 이 회계 시스템을 쓰지만 그 회계 시스템을 그 우리 회사에 막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개발자들이 일하실 때 최초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는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 운영 모드가 들어가면 이런 커스터마이징 중심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의 그 뭐라 그러지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기는 SI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 적용 중심의 솔루션인데 이것도 제가 실사례로 말씀드릴 건데 솔루션 개발하는 일이 아니고요. 솔루션 업체에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적용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요. 실제 개발자를 뽑고 개발의 능력을 갖는 사람을 뽑는데 실제 개발 일이 아닌 일을 주어져요. 그 대표적인 거로 제가 봤던 게 RPA 솔루션인데 이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 회사에서 반복되는 업무를 이 RPA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로봇가 인공지능까지는 아닌데 어떤 그 프로세스화된 그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PA 솔루션 회사의 직원들은 이 솔루션을 가가지고 이 RPA 솔루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컨설팅, 그 다음에 적용, 그리고 이 솔루션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징을 위해서 스크립트 수준의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적용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DW 구축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멘션으로 갑자기 용어들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구축한다 그러면 그들은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DW를 구축하고 디멘션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솔루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개발보다는 자기들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스킬을 배우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개발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징이 개발 중심은 기술 개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솔루션 개발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직 시의 경력이 인정돼요. 저라면 그렇게 뽑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운영 중심은 기술 발전이 좀 부족해요. 처음에 솔루션을 개발하는 단계에 투입된 게 아니면 이거 스스로도 개발 자신감이 좀 부족하거든요. 맨날 내 봤던 솔루션의 그 코드를 그냥 모디파이 하는 정도의 수준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SM하고 운영하는 그 솔루션인데 SM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용 중심은 사실 개발이 별로 없으니까 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솔루션 회사랑 비슷한 데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맨 땅에 처음부터 다시 해서.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런 솔루션 회사에 다니는 선배들은 야, SI보다 우리 여유 있고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런 솔루션 회사에 다니는 선배들은 야, SI보다 기술 개발이 좀 능력이 부족해져. 이런 솔루션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나오면은 딴 데 갈 데 없어. 이게 참 힘들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솔루션과 SI의 그런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좀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올릴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좀 의욕적으로 했던 이유가 오늘 컨텐츠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제가 이런 제 컨텐츠에 대한 스타일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이나 이런 의견을 주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있는 전문적인 의견을 주는 거는 강점이 있지만 그 전문성이 강할수록 전반적인 밖에서 바라보는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을 말하지만 실제 듣는 상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다른 케이스도 있다라는 부분에 이해도나 설명을 좀 하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적인 컨텐츠 제가 올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걸 두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로 들어가는 형태의 문서나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좀 오늘 내용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올리고 정보를 주는 분들은 굉장히 정직하고 열심히 주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습득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산을 보고 숲을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고, 그런 부분에 제가 더 열심히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남자 25였고요. 좀 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몇 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글과 의견들과 응원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